공인중개사의 주요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주요 의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임대했던 아파트를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이었고 임차인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원고는 결국 보증금을 자신이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이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가 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죠. 공인중개사의 주요 의무.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와 같은 법적 문제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입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들은 법적으로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조사하거나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사실적 행위만을 수행하는 것이지 법률적 분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 강조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매수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법률 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분석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적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성립을 돕는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죠. 이 사건의 시사점.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사실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분석이나 해석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 부동산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은 거래 전의 법적 책임에 대해 스스로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은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